자루의 세월 X 공개 내용 분석 3부로 나뉘어 공개되었지만 저작권의 콘텐츠 포함으로 차단되었다. 3부까지 52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은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루의 음성은 변조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자루의 의문과 해설로 연결한 다큐멘터리이다. 팩트는 첫째, 충돌한 증거와 충격음으로 큰 물체와 충돌하였다. 둘째, 쏟아져 버린 컨테이너의 레이더 영상의 크기로 보아 컨테이너가 아니다. 셋째,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지만 잠수함과 충돌한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어느 정도의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하여 김어준의 파파이스 유튜브를 보면서 추론하여 예상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선원들이 세월호 항적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근처에 있던 블라에이스호 선장이 답답하여 좌표 수정하여 다시 불러주는 무전 녹음 내용과 CNN 보도 등의로 밝혀진다. 해경 123정이 제일 우선적으로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상황이고 승객인 줄 알고 구조를 했다는 주장인데 조타실은 선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인 것을 해경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즉 교통경찰이 버스 타는 곳은 앞쪽이고 뒤쪽은 내리는 곳을 몰랐다는 표현하고 같지 않을까요? 또한 해경이 우선 수거해간 에코 사운더 자료입니다. 에코 사운더란 닻을 내릴 때 수심을 알기 위한 장치이며 닻을 내릴 때만 거의 사용한다고 합니다. 항적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들키는데 선원들은 대체 어떻게 정부가 자기들 진술대로 항적도를 발표할 것을 알고 거짓 진술을 했을까입니다. 해군 항적 AIS는 정확한 항적 기록이었고 항적 중 의문이 있던 부분이 바로 6,000톤급 선박이 급작스런 L자 형태로 꺾이는 부분인데요. 항해사들은 절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파이스에서 밝혀내었습니다. 병풍도 해저 등고선에 닻을 내리면 미스테리한 항적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항적이며 결국 항적으로 보면 병풍도 인근부터 에코 사운더를 켜고 닻을 내리면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군의 항적도를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해군의 항적도를 대입해보니 해저지형과 일치하고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해저지형과 침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닻을 내리고 운행한 세월호가 일정치 못한 등고선에 닻이 걸리면 순간적으로 배의 위치가 지그재그 형태로 꺾이게 되고 그 순간 충격으로 승객들이 일부 바다로 추락사하고 꺾인 방향으로 배의 로비 안에 있던 승객들이 배의 바깥쪽 펜스까지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 VTS AIS, 해군 AIS하고는 위치가 전혀 틀리게 밝혀 나타납니다. 거리를 속이고 침몰 원인을 화물들의 급작스런 하중이동으로 배가 넘어져 침몰한 것이다. 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밝혀야만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꼭 국민들이 기억하여 이 의문을 꼭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병풍도 위치를 숨기고 고의로 닻을 내리고 에코 사운더를 우선적으로 수거하고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었지만 침몰 원인의 가장 중요한 닻이 양쪽 다 잘려지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 또는 고물상 주인이 잘라 고철 처리하였을까요? 꼭 다음 정권에서는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파파이스처럼 용감하고 뜻있는 분들이 있기에 25일 크리스마스의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보도한 자로님이 있기에 또한 다음 정권을 희망이 있기에 유튜브 추천 영상입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세월호 마지막 퍼즐
있습니다. 병풍도 해저 등고선에 닻을 내리면 미스테리한 항적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항적이며 결국 항적으로 보면 병풍도 인근부터 에코 사운더를 켜고 닻을 내리면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군의 항적도를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해군의 항적도를 대입해보니 해저 지형과 일치하고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해저 지형과 침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닻을 내리고 운행한 세월호가 일정치 못한 등고선에 닻이 걸리면 순간적으로 배의 위치가 지그재그 형태로 꺾이게 되고 그 순간 충격으로 승객들이 일부 바다로 추락사하고 꺾인 방향으로 배의 로비 안에 있던 승객들이 배의 바깥쪽 펜스까지 부딪혀 자료의 세월X 공개 내용 분석 3부로 나뉘어 공개되었지만 저작권의 콘텐츠 포함으로 차단되었다. 3부까지 52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은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의 음성은 변조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자료의 의문과 해설로 연결한 다큐멘터리이다. 팩트는 첫째, 충돌한 증거와 충격음으로 큰 물체와 충돌하였다. 둘째, 쏟아져 버린 컨테이너의 레이더 영상의 크기로 보아 컨테이너가 아니다. 셋째,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지만 잠수함과 충돌한 것으로 갈비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 VTS AIS, 해군 AIS하고는 위치가 전혀 틀리게 밝혀 나타납니다. 거리를 속이고 침몰 원인을 화물들의 급작스런 하중이동으로 배가 넘어져 침몰한 것이다. 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밝혀야만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꼭 국민들이 기억하여 이 의문을 꼭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병풍도 위치를 숨기고 고의로 닻을 내리고 에코 사운더를 우선적으로 수거하고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었지만 침몰 원인의 가장 중요한 닻이 양쪽 다 잘려지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 또는 고물상 주인이 잘라, 즉 교통경찰이 버스 타는 곳은 앞쪽이고 뒤쪽은 내리는 곳을 몰랐다는 표현하고 같지 않을까요? 또한 해경이 우선 수거해간 에코 사운더 자료입니다. 에코 사운더란 닻을 내릴 때 수심을 알기 위한 장치이며 닻을 내릴 때만 거의 사용한다고 합니다. 항적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들키는데 선원들은 대체 어떻게 정부가 자기들 진술대로 항적도를 발표할 것을 알고 거짓 진술을 했을까입니다. 해군 항적 AIS는 정확한 항적 기록이었고 항적 중 의문이 있던 부분이 바로 6,000톤급 선박이 급작스런 L자 형태로 꺾이는 부분인데요. 항해사들은 절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파이스에서 밝혀내었음 의심 예상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어느 정도의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하여 김어준의 파파이스 유튜브를 보면서 추론하여 예상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선원들이 세월호 항적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근처에 있던 불라 에이스호 선장이 답답하여 좌표 수정하여 다시 불러주는 무전 녹음 내용과 CNN 보도 등의로 밝혀진다. 해경 123정이 제일 우선적으로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상황이고 승객인 줄 알고 구조를 했다는 주장인데 조타실은 선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인 것을 해경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